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 계속해서 이제 광화문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 국민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목표가 1천만 국민저항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죠. 계속해서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김학성 교수가 이재명의 유죄를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김학성 교수는 헌법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뭐 헌법학 교수라고는 하지만 또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이재명의 지금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다 아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소양을 갖고 있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김학성 헌법학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면서 1천만 국민저항권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휴지와 같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는데요. 그는 대법원에서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 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학성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의 판례와 학자들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다시 뉴스에 등장해서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문 전 대통령이 관련 USB 고발 사건이 각하된 것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면서 격분을 했고,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말이죠, 뇌물죄로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쪽에서 말이죠, 그 기소한 검사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김학성 교수는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었고 국가 공권력을 전혀 믿을 수 없는 타락한 나라가 되었다면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힘을 합쳐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성 교수는 전광훈 목사를 광화문 총사령관으로 칭하면서 전 목사가 강조하는 내용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성 교수는 1천만 서명은 1천만 저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저항 외에는 다른 올바른 정의의 수단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성 교수는 1천만 저항 운동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김 교수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1천만 저항 운동 지지를 표명한 것이죠. 자, 이렇게 광화문에서는 계속해서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의 유죄를 촉구하는 이런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충상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충상 교수는 옛날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도 유죄를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죄를 확신한다 그러면서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유죄가 판단될 때는 자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하지 말고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입니다. 이분은 왜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지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화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신속히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 자판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유죄라고 인정될 경우에 파기 환송을 하지 말고 파기 자판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말이죠, 그 소송 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1, 2심이 합계 9개월 이내에 심리와 선고를 했어야 할 이 사건을 30개월이나 걸려서 심리와 선고를 했기 때문에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법으로 파기 환송할 사안이 아니다.
즉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거는 지금 633 원칙에 의해서 벌써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30개월이나 끌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심과 2심에서 모든 것이 지금 증거라든지 뭐 수사 기록이라든지 다 지금 완벽히 갖춰졌기 때문에 올라온 기록만으로도 얼마든지 자판, 다시 말해서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대다수의 논평이 대법원의 파기 자판 양형 사례가 없거나 극히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역시 대법원의 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파기 자판의 양형 사례는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항소심 판결 중 폭행죄에 관해 공소 기각한 부분들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 선고 이외에 자판을 한 대법원 85도 2518 판결이 있고, 그리고 또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인데도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에 양형을 자판한 대법원 2006도 2621 판결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항소심 원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 기각의 자판을 한 대법원 75도 3312 판결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여러 파기 자판 양형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금 이런 사례가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이렇게 파기 자판을 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파기 자판 또 양형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얼마든지 파기 자판을 하면서 양형까지도 또 지금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양형이라는 중대사를 대법원이 파기 자판하지 않고 파기 환송해서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이 12명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기 환송을 해가지고 양형을 갖다가 밑에다 맡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헌법이 최고법원이라고 명시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이 자판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고 타당하다는 겁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양형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사를 하급심에 떠넘긴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는 순간 파기 자판으로 가야지 파기 환송으로 간다는 건 대법관 12명 해야지 그래 고등법원 3명한테 맡기면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넷째, 파기 환송할 경우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여러 달 동안 또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검과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큰 논란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런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개별 사건 법률 여기에 대해서 입법을 해가지고서 또 방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중지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개별 사건 법률은 강하게 우연 추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도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가 임명하는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주도로 헌재가 그런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할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말이죠, 그거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야말로 그때는 진짜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환송이 아닌 자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되지 않도록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확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맞는 말이죠. 지금 이충상 전 재판연구관의 이 지금 글은 상당히 좋네요. 아주 논리적으로 말이죠. 파기 자판을 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집었습니다. 좋습니다. 파기 자판을 해야 할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지금 선정했는데요. 정말 이 견해가 상당히 타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